네, 반갑습니다. 린치핀 컴퍼니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자랑스럽고 소중한 린치핀인을 소개합니다. 벌써 5화 촬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박용현 선임 지점장님을 모셨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용현 지점장님과 즐겁게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먼저 세일즈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린치핀과 함께라면 연봉 1억, 월급 1천만 원, 누구라도 가능하게끔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ROTC 장교를 때려치고, 우리 보험 컨설턴트 11년 차로 굉장히 성공한, 남자, 우리 박용현 전문가님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린치핀 사업단에서 퍼스트 지점장을 맡고 있는 박용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경기도 하남 요즘 최고로 핫한 미사에 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미사 다니시다가 저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면 제가 차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좀 외향적인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험, 금융 영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분해진 것 같고 최근에는 좀 아이 낳고 아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좀 더 힘 빼고 더 차분해진 성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자, 아주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보험업을 시작하시게 된 이 계기와 경력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경력이 이제 올해로 만 10년 채웠고 11년 차 됐네요. 11년 차? 사실 제가 처음부터 보험 영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심지어 꿈이 장기 직업 군인이었어요. 장기 직업 군인이요? 장기 직업 군인이었는데 이걸 제가 때려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정말 금융 컨설턴트로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취업을 준비하던 과정과 장기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과정 중에서요? 사실 금융 영업이 돈을 잘 번다는 거는 이미 제가 학부생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영학과 나왔고 상경계열로 학위 이수했기 때문에 학부생 때부터 당연히 금융 영업하면 돈 많이 벌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의 선배들이 보험, 금융, 세일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배들은 아직 학생이시잖아요. 그렇죠. 해보신 적도 없고. 근데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보험, 금융, 세일즈를 시작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얘기만 듣고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지금의 박용현은 아무래도 없겠죠. 그 선배들이 아주 귀한 인재를. 그러면은 아까 직업군인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꿈도 그랬고 그 ROTC 직업군인을 포기하고 이 보험 컨설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구독자님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고 쳐서 전역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범생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대신에 똑똑이 스타일도 아니지만 할 때는 좀 잘하자, 재밌게 하자라는 주의라서 지휘관 분들한테도 예쁨 많이 받았고요. 단기 자원인데도 장기 자원들만큼 표창장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선배들의 일상을 보면서 1차적으로 좀 장기 직업군인에 대한 걸 포기를 하게 됐고 2차적으로는 제가 우리 전역하기 전쯤 되면 기업 공채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때 서류 전형 작성하다가 완전하게 포기하게 됐어요.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전역 예정 간부들도 계실 거고 우리 후배님들 임관을 앞두고 있는 후보생님들, 생도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군인으로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갔었기 때문에 군인은 원래 힘든 거고 명예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군장교로 근무를 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 뭐 이사를 가거나 부임지를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갔던 부대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으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제가 거기서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더 중요한 건 기혼자분들도 한 달에 한 번 퇴근할 수 있냐 없냐 정도였어요. 근데 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퇴근을 못 하셨겠네요. 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였죠. 제가 나가면 다른 동기들이 휴가 근무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삭막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 부대에서 대기업 서류 전형, 입사 전형, 그 서류를 쓸 수 있는 데가 네네. 부대에 있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사지방. 네, 병사분들이 외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렇죠. 공간이 유일한 있어요. 그 어떤 휴식 공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근무가 끝나고 조용히 들어가서 이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네네. 부대대장님께서 너 벌써 저녁 준비하냐. 그래서 찍혀가지고 네네. 저녁하기 하루 전날까지 온 거였습니다. 소위 갈굼이잖아요. 네네. 엄청 눈 밖에 나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런 작은 해프닝 때문에 네네. 이런 직업 군인의 길을 접게 된 건 아니고요. 장교의 그 진급의 요인 때문에 확실하게 마음을 접게 됐어요. 네네. 일단 장교로서 진급을 하려면 저 같은 단기 자원들은 네네. 사단에서 장기 자원으로 선발이 돼요. 네. 그때 당시는 그랬고, 근데 저 같은 장기가 안 된 단기 자원들 중에서 수백 명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한 명, 두 명 정도 1년에 티오 뽑거든요. 선발돼야 돼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 위에 선배가 장기 진급 선발 누락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네.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부대가 내가 소속된 부대가 좀 잘 나가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임관 당시에 성적도 중요해요. 한 번 미끄러지면은 나중에 진급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참, 한 번만 미끄러져도,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부대 불문율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유일하게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출신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휘관의 평정. 지휘관의 평정과 출신. 네. 네네. 요거는 이제 군 출신 분들이랑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군내 장성급 인사들은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전문적인 생도를 양성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차이는 인정을 해요. 호봉 차이도 좀 인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가 군 생활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 부대에 한 3년 있다고 치자고요. 네네. 근데 지휘관께서 한 1개월 전에 저희 부대로 부임을 오셔가지고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한 달 동안 평정 기간 동안 막 잘하시는 분들한테 평정 잘 주고, 네. 저는 제 실수로 만약에 평정이 나쁘게 나오면 앞으로 제 평생의 군 생활에 흠집이 가거나 제 그런 문제 때문에 네네. 자녀들과 배우자까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선배들의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네. 많이 힘드셨겠는데, 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3년의 노력이 정말 1개월간의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네. 많이 억울하죠. 참.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게 참 이게 야전 부대 현실인데요. 네네. 들으면서도 되게 막 속이 막 끓어오르시는, 아마도 단장님께서 들으시면 공감 깊게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처음에 최전방 부대에 대대급의 이제 소대장으로 임관을 했거든요. 네. 거기 가면 대대급 초급 장교들의 업무 강도가 진짜 살인적이에요. 네. 처음에 부대 부임 오고 나서 일단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제 앞에 선배들이 다 전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아도 뭐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생초짜인데 부임지에서 처음에 상황실에 제가 20일 동안인가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부대 뭐 교육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 동기들 근무 대신 선거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막 당직 서고 퇴근도 못 하고 막 식당 가면 무생채랑 밥 하나 남아 있거든요. 병사 그때 같이 근무했었던 병사 친구들 먹고 나니 쌀국수 같은 거에다 그냥 밥 대강 말아 먹고 올라오고, 제가 부임지 가서 첫 휴가를 10달 만에 나왔어요. 와, 거의 1년 만에. 맞습니다. 첫 휴가를. 근데 저는 이게 군인으로서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언젠가 고생을 이렇게 하고 묵묵히 하면 누군가 알아주고 진급하고 그게 명예로운 거고, 장교로의 길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돌아오는 급여는 택도 없는 월급이었고, 혹시 월급이 그때 어느 정도였죠? 140만 원 수준에다가 제가 이제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특수한 수당이 더 붙었는데, 뭐 위험 수당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10달 동안 돈을 벌어도 저는 그 돈을 한 달이면 버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어봤고, 제 선배들이 그런 좌절감을 겪는 걸 맛을 보고,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내 꿈을 찾아서 가자. 내 꿈이라고 하면, 출신이나 학벌, 연출 말고, 그저 이제 내 능력대로, 본인의 노력으로, 노력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좀 꿈꿨습니다. 전역을 하면 제가 돈이 없잖아요. 모아둔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자본 없고 정장 한 벌 있고 노트북 하나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건강한 신체만 있으면 제가 원하는 소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 금융 영업이라는 걸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계기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의 어떤 안타까움과 또 학부생 때의 이 선배들의 조언을 내가 마다하고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네요. 정말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벌써 11년이 지나셨어요. 그 11년간의 이 직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걸 물어보시면 제가 저기다 대고 당연히 너무 만족도가 좋죠 이렇게 얘기하면 가식적이잖아요. 근데 저희 콘텐츠는 진실되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진짜 별로였어요. 처음에는. 군인 때보다 성공을 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되게 더 간절했거든요.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이나 뭐 어떻게 영업에 대한 부분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아쉬움을 느꼈었던 군대조차도 총 쏘는 법은 알려줘요. 그렇죠. 제식하는 동작 이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다 알려주죠. 그런 군대보다 더 심각한 조직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스템이 없었고요. 아는 선배 따라서 입사를 한 거라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 엄청 많이 했었어요. 뭐 전역할 당시에 제가 뭐 나이가 25, 6밖에 안 되니까 돈 버는 인맥이 사실 없죠. 그때 당시엔 지인 영업하는 게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 별명이 뭐 강남 거지, 뭐 서울역 비둘기 이런. 서울역 비둘기요? 서울역 비둘기는 뭔가요? 이게 제가 만날 사람 없고 자신감도 바닥이 떨어지니까 바닥만 보고 걷는다 그래가지고 비둘기처럼. 그래서 무슨 일도 없었고 장교로 전역하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드셨네요.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단장님 만나서 린치핑에서 영업 좀 A to Z부터 다 제대로 배우게 됐고 다시 시작하면서 소득도 올랐고 보험방송도 출연을 할 수 있게 됐었고 장가 가서 좀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뭐 이제 예쁜 아이의 아빠도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인 때보다 더 진심으로 일하는 건 맞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합니다. 맞는데 원하는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군에 있었으면 저는 이미 좀 풀밭에 구르고 있거나 당직하고 야근 쓰고 있거나 아이가 아파도 못 가고 아이가 학예가 있고 뭐가 있어 좀 못 갈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에 심지어 경제적으로까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직업적인 만족도가 군인 때랑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군인 때보다 한 몇 배 높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몇 배 정도? 또 너무 박탈감 느끼시면 또 안 되시니까 한 10,000배 정도 박탈감을 심하게 주시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1년 동안 우리 일을 이제 해오시면서 우리 직업의 매력을 너무 잘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우리 직업의 이 매력을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요? 소득이에요. 소득? 돈이죠. 그렇죠. 직업이니까. 먹고 살라고 선택하는 직업인데 돈 못 벌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첫 진장이 군대였는데 후보생 때부터 장교 전역할 때까지 합치면 5년, 6년 정도 되거든요. 5년의 세월 동안 느낀 게 급여가 너무 적다였어요. 너무 적다. 너무 적어요. 군인으로서 안정적인 급여 받고 연금 받고 명예로운 직업이니까 이런 거 보장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직업군인 안 하고 결국에는 때려치고 나온 이유가 결국엔 소득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미국만 보더라도 군인이나 뭐 소방관에 대한 예우가 엄청납니다. 그럼요. 급여도 높고요. 우리나라요?
아직 한참 멀었죠.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거 보면 진짜 속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지금 야전에 남아있는 제 동기, 선배님들, 후배님들, 저보다 눈에 출중하세요. 네. 전역하면 대기업 같은 데 그냥 취직할 수 있을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금융세일즈 일을 그분들이 하신다면 저보다 더 잘 될 분들인데, 그분들은요, 아직도 제가 했었던 고생 그대로 하고 있고, 제가 받는 급여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계세요. 그렇죠. 네. 제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한이 풀렸습니다. 한이 풀릴 정도로.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양주에 미팅을 가거든요. 양주로. 가서 계약을 뭐 얼마를 뭐 체결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체결을 하면요. 제가 소위 때 받았던 월급은 그냥 다음 달 그거보다 수수료 더 많이 받습니다. 한두 시간 상담에서 10만 원 계약만 체결해도 소위 때 받았던 그 월급인 140 플러스 알파보다도 더 많은 소득이 생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의 한 시간과 누군가의 한 달의 가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지금.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일단 첫 번째 직업인 것 같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막연하게 돈 많이 벌면 뭐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렇죠. 보험 설계사 금융 세일즈 일은 심지어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가치가 있고 뜻깊은 일이라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치까지 있다? 네네네. 제가 이제 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제안하고 권유할수록 의료비 걱정하시다가 치료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려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을 마련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료비를 마련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이 나쁜 일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돈이 있을수록 더 좋은 치료도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1년차 우리 용현 수석지점장님께서 우리 직업의 매력 두 가지를 소득과 일 자체에 대한 좋은 가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정말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영업에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들이 좀 많잖아요. 뭐 지인 영업도 있을 수 있고요. 소개 영업, 뭐 개척 영업, 그리고 요즘 핫한 사실 안 하면 안 되는 이 DB 영업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용현 지점장님은 좀 어떤 형식의 세일즈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는 뭐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 소개하고 DB를 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와 DB를? 뭐 DB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선택이 아닌 필수요. 당연하죠. 근데 저도 이제 만날 사람 고민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DB를 쓰다가 4년 동안 보험 방송에 직접 촬영을 하고 출연을 하면서 DB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DB를 사용하시는 그 우리 인치핀 사업단의 설계사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스스로도 고이거나 썩지 않기 위해서 DB를 사용할 줄 알아야 DB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봐야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FA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 살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위의 말씀 이유 때문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DB 영업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지인들한테 들으면 안 들어도 되고 목적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상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업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 교육도 들었어요. 경험도 쌓았어. 이제 내가 상담을 잘할 수 있게 됐는데 누구를 만나서 상담하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만날 사람에 대한 고민, 뭐 지인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우리 린치핀 그리고 용현 지점장님은 DB 영업으로 클리어하고 있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뭐 소개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실까요? 소개 영업이요. 제가 뭐 업계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들 많으시니까 뭐 11년 차 영업인으로는 명함도 못 내미겠지만 같은 일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소개가 나오고 알아서 보험금 청구해 드려 보니까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다른 일보다 이 보험 설계사 금융 세일즈 일은
오래 일하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와서 오래 일할수록 빛을 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어서 네. 그때마다 이 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면 네.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도 보험의 가치를 깨닫고 이 가치를 조금 더 전달하고 싶을 때 네. 우리 용현 지점장님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한 이 영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영업을 하셔서 평균 지금 월 소득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정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뭐 지점장이니까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업 시작할 때요 저는 월급 20만 원도 안 된 적도 있어요. 한 달 월급이? 네네.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지금은 평균 1000단위가 넘어가죠. 넘어가고 제가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랬던 저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11년 전에 했었던 고민 똑같이 하고 계신 분 계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유튜브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린치핀의 한 증인이고 제가 됐으니까요. 제가 있었을 땐 DB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교육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제가 됐으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영업이 좀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영업이 좀 막막하신 분들, 우리 정말 역사를 쓰신 월급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뜬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월급을 받으시는 우리 박용현 지점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정말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이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라든가 조직은 꽤나 많은 편이잖아요. 각 지역마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인카금융서비스 린치핀 컴퍼니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제가 사실 대기만성형 인재가 없다는 말을 보험을 시작할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대기만성형 인재가 없다. 보험은 처음 잘하는 놈이 끝까지 잘한다.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못하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무너졌었고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얼마나 천창합니까? 그렇죠. 장교로 전역했고 어머니 아버님께 면목도 없고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안 될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선로를 이탈한 열차였을 뿐이었더라고요. 저마다 속도도 다르고 가시는 방법도 다 다른데 사실 속력보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업에 있어서 방향은 적절한 교육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교육과 시스템이다? 그리고 속력은 업적이나 매출, 생산성 이런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린치핀이 유일했거든요, 사실. 뭐 이제 전화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해서 만날 사람을 만들어라. 뭐 점심시간에 고객 불러다가 담배를 같이 펴봐라. 뭐 커피를 건네봐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만 듣다가 이게 교육이었나요? 이런 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그거라도 해봐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영업 방법이랑 스킬도 배우게 됐고 습관까지 알려주셨고 하다못해 저희 출근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시는 그렇죠. 안 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떠서 먹여주는 수준이니까. 근데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사의 큰 회사의 이미지나 뭐 사업단의 뭐 이런 그런 허울 좋은 브랜딩 정말 가짜 그런 것만 보시고 들어가셨다가 심지어 뭐 DB 사용 전문 업체래요. 전문 뭐 조직이라고 해서 가셨는데 DB의 D자도 잘 못 알려주시는 조직 들어가셔서 상처만 받으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린치핀 컴퍼니에서는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 시스템으로 다 클리어하게 해결책을 제안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선택을 하셨다. 맞습니다. 그 아까 무슨 그 전화번호 그냥 무조건 막 돌려라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정말 충격적인. 근데 아직도 그런 환경에서 좀 고민하시고 고통받고 이런 설계사분들이 정말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오늘도 참 느끼고 있고 항상 외부 강의를 할 때마다도 제가 많이 느끼는 내용이어서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 용현 지점장님은 지금 이제 지점장님도 필드에서 같이 이제 영업을 우리는 항상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억나는 클라이언트 상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그 외제차 매장에서 환경미화를 하시는 여사님을 소개를 받아서 네네. 보장 분석 상담해드리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었어요. 네. 처음에 그분의 태도가 담당 설계사가 있고 받고 싶지가 않다. 네네네. 예민해져 있으셨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까지 배우자분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러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설계사라고 하면 네. 이미 암 진단을 받은 고객님한테는 계약 받기가 어려우니까 지뢰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아는 분, 제 고객님의 이제 소개를 받았고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네네. 제가 이제 보험금 청구 도와드렸고 그리고 진단금으로는 한 6, 7천만 원. 그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뭐 특약 같은 거 다 합쳐서 한 1억이 좀 넘는 돈을 이제 제공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실비는 또 따로 받으셨고. 네.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도 처음에는 저한테 그렇게 막 엄청 날이 서 있으셨는데 이유가 당연히 암 진단 받으셨는데 기분 좋을 만한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그분한테는 뭐 일주일 뭐 한 달 단위로 먼저 연락이 오고 잘 지내시냐, 날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셔라. 네. 바뀌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있는 일이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누군가의 가정을 누군가의 삶을 바꿔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게 이분 고객님의 케이스로 좀 더 깨달았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외제차 매장에서 환경 미화를 하시는 여사님, 이 삶을 정말 위기에서 많이 구해주셨네요. 네,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용현 점장님께서는 세일즈를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약간 그 의료 기술 같은 거 관련된 거, 그리고 EBS 명의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런 걸 보다 보면 최신 기술 트렌드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나오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좀 잘 알 수 있고. 유튜브 영상 중에서 뭐 그런 것도 많이 보지만 책을 사서 본 적도 있고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외부 강의 같은 거 신청해서 직접 청강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1년 동안 일하시면서 또 방송도 4년을 출연하시면서 이 웬만한 의료 뭐 질병이라든가 뭐 수술 코드라든가 보험금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EBS 명의라든가 뭐 외부 강의라든가 책까지 이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시는 모습 굉장히 좀 멋집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박용현 지점장님이 조직의 장으로서 하루를 보내는 좀 루틴이 있을까요? 저 뭐 아침에 출근하면 일단 뭐 사업단에서 매니저 미팅 진행하고 단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거나 강조하신 사업단의 방향이나 중요사항 같은 거를 똑같이 지점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C플랜 미팅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는 보통 이제 지점원분들의 관리라든지 그런 내용 전달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잠깐 짬이 날 때마다 개인 영업을 한다거나 그 외에 아니면 이제 저희 지점원들 중에서 개인적인 상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은 조인 워킹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시는데 아까 조금 궁금한 게 주 2회 정도 C플랜이라는 걸 아까 한다고 하셨어요. 이 C플랜이라는 게 어떤 건지와 어떤 내용으로 보통 진행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게 사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회사 문화로 교육을 받던 거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막상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화요일, 목요일에는 C플랜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SIT 앉아서 플랜을 이제 세운다고 해서 C플랜 미팅 맞습니다. C플랜 미팅이라고 하는데 사업단에서 단장님이 강조하신 중요 내용과 세일즈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C플랜 미팅 때 지점원들한테 전달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주차별로도 다르고 요일별로도 다른데 여기 내용들의 가장 공통사항은 세일즈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 혹은 놓치면은 이분이 세일즈를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 위주로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C플랜 미팅이 끝나고 나면 해당 내용들을
각각의 설계사님들이 적용을 해서 세일즈에 도움이 되도록 뭐 차주에 혹은 이번 주에 고객님과의 상담을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 간병비 보험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간병비 보험.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 내용들이 되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상품적인 뭐 특수성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거를 어떤 분한테 어떻게 제한하는지 짤막한 화법을 그 자리에서 알려드리면 우리 오늘 이 간병보험을 제한할 만한 분들, 기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액션 플랜, C플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액션 플랜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려보는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는 미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지점 차원에서 C플랜 미팅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 영업의 노하우가 출중하신 우리 용현 지점장님께서 조직원분들과 함께 이 영업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피드백하고 결국에는 소득 향상을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주 2회 하신다 그러면 한 달에 8번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원분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시간이 나실 때 또 조직원분들이 요청을 하셨을 때 조인워킹이라는 걸 아까 한다고 동행 상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조인워킹이라는 거는 이제 상담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신입 설계사님들 중에서 상담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지는지 눈앞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드리는 과정을 C플랜 저희 조인워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계약을 대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좀 신입 설계사님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간혹가다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뭐 케이스의 상담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매니저들이 조인워킹을 같이 나가준다든지 아니면 잘하시던 분인데 요즘 유독 슬럼프에 빠져서 계약 체결률이 좀 낮다든지 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런 걸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상담을 나가거나 아니면 동행해서 이분의 뭐 행동이나 세일즈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부분을 교정해드린다든지 이게 아무래도 조인워킹의 좀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점 내 혹은 우리 사업단에 이 조인워킹을 요청하시는 분들과 모든 상담의 전 과정, 그러니까 설계, 보장, 분석, 그리고 상담, 또 상담 이후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이 든든한 용현 지점장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낚싯대로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영원한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조인워킹이다. 로 제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일즈에서 용현 지점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저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그렇겠죠. 많은데, 일단은 저는 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디테일한 진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험 상담하실 때 화법이나 자료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인치핀 사업단처럼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더 좋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 고객들은 고객이 왜 날 선택을 하는가 선택을 하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세심하고 디테일한 전문성이 담긴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정성이나 이런 게 고객한테 온전하게 전달되게끔 지식, 상식, 자료, 화법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역설적으로도 고객이 내 진심을 알려주려면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전문가로 만들어질 교육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거를 직접 제가 겪었고 제가 그렇게 됐어요. 보세요. 저 TA도 못했었거든요. 손 막 벌벌 떨면서 제가 린치핀에 와서 시스템 있는 조직에 오니까 고객님이 저를 알아주셨고 사실 저는 지금 TA 할 생각하면 좀 떨리긴 하는데 이렇게 잘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치핀처럼 시스템 갖춰져 있는 조직이 없었으면 고객님께 진심을 전달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역산을 해보면 네. 진심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진심은 전문성에서 나오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이게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삼위일체네요. 딱 정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세일즈 회사 린치핀 컴퍼니의 2,000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 지금도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또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세일즈 업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11년차 이 세일즈맨 우리 용현주 점장님께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일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 분이라고 하면 네네. 지금 당장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시도해봐라.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네. 일단은 세일즈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 영업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가 제가 봤었던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요. 네네. 기본급을 받는 회사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안주한다는 이유는 잘릴 일이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계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반 회사에서 어떻게 안 잘리나요? 그렇죠. 일반 회사는 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조직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끼리 교육을 더 많이 시켜주고 성장하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일찍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런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 50대, 60대 정년을 하시고 린치핀에 금융 세일즈를 하고 싶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실제로. 네. 제가 그런 분들을 신입교육 해드리고 있고 코칭 해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일은 내가 일을 왜 지금 시작했냐. 왜 지금 시작했을까? 네. 이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작했냐. 네. 물론 저희 린치핀 사업단처럼 교육과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잘 구축되어 있는 조직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세일즈에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봐라. 네, 맞습니다. 어렵지 않다. 좀 너무 좋은 조언이고요. 그러면 우리 용현 점장님의 이제 1년 뒤의 목표, 그리고 5년 뒤의 목표, 10년이 지나도 50이 안 되네요. 10년 뒤의 목표까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먼저는 제가 1년 뒤의 목표는 애가 좀 크고 있어서 큰 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사를 좀 당장 다음 달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소득을 2배 더 올리는 게 제 목표고 1년 이내에는 본부로 승격하는 걸 좀 목표에 두고 있고요. 5년 이내에는 와이프 앞으로 좀 작은 카페를 좀 차려주고 싶고 10년 뒤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은 많이 못 해봤는데 일적으로는 저도 이제 총괄 사업단 총괄이 되는 게 꿈이고 일단은 언제든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저희 아이랑 국내에 한번 고민 없이 예약 스트레스 없이 가서 쉴 수 있는 해외 하나 국내 하나 별장을 지어놓는 게 제 꿈이에요. 별장까지요? 예, 맞습니다. 다 이뤄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또 유쾌하게 대답을 다 해주신 우리 박용현 지점장님을 모시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린치핀인을 소개합니다. 이제 콘텐츠 5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콘텐츠를 촬영하신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좀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제가 회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일단 어딘가 지금 저처럼 11년에 전에 저처럼 고민하고 답답하고 뭐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제 인터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우리 린치핀 사업단과 사업단장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꼭 손 잡아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설계사 화이팅입니다. 같이 우리 보험 설계사 대한민국 설계사 화이팅 하면서 한번 그럼 끝내볼까요? 대한민국 설계사 화이팅!